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눈앞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우연이 아닙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는 무너지고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잊혀졌던 예언서 속에 파넬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2025년 바로 이 을사년의 한민족 운명의 전환점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말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먼저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 을사냐. 이 해가 단순한 반력의 숫자가 아님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을사년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보입니다. 60년 주기로 돌아오른 을사년은 단순한 반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을사년마다 한반도는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1905년 을사능랩으로 국권에 이뤘고 1965년에는 한일협정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2025년 또 다른 을사년에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동양 천문학에서 을사년은 흙과 뱀의 기운이 만나는 해입니다. 흙은 변화와 안정을, 뱀은 지혜와 견신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기운이 만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격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지진이 오기 전 땅속에서 서서히 에너지가 쌓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무언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경제 지표는 하락하고 청년들의 절망은 깊어지며 정치적 분열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에서 불안과 혼란에 익을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격화되고 일본은 군사력 강화에 나섰으며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한번 강대국들 사이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은 이 고요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혼돈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예언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넬의 예언은 놀라운 정확도로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은둔 현자였던 파넬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이름조차 역사 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가 남긴 예언서는 을사년의 격변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솟구치며 백성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늘의 별들이 제자리를 벗어나고 동방의 나라는 어둠에 잠길 것이다. 그러나 이 어둠은 영원하지 않으리니 100일의 혼돈 후에 빛을 가진 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난해부터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일련의 지진대,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 이 모든 것이 파넬이 예견한 징후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파넬의 예언이 다른 동양 예언서들과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정감로, 격암유로, 심지어 일본의 도코쿠시 예언까지 모두 2025년을 중요한 변화의 해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반도의 닫체 위기와 그 수의 보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낼 것인가? 파넬이 예언한 빛을 가진 이는 누구일까요? 그는 정치인일까요? 종교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평범한 시민 중 한 명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을사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언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길은 무엇일까요? 운명을 그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인가? 파넬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100일간의 어둠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빛을 거두고 백성은 방향에 이르리라. 100일의 어둠이 찾아와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나 이는 새로운 시작의 전전이다. 이 예언이 단순한 과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국회는 극심한 대립으로 마비되었고 여야는 국가의 미래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지방정부까지 리더십의 군백이 느껴집니다. 정치적 혼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붕괴의 조짐도 뚜렷합니다. 세대 간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고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분노가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혐오 발언이 난무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영적 고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내면의 고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은 흔들리고 새로운 믿음 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방향성을 상실한 채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00일의 어둠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실제 전력 공급의 중단이나 통신망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과 북한의 전자기 팔수 위협은 이러한 해석에 설득력을 더합니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기반 시설이 마비되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예언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질 때 사회는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말입니다. 놀랍게도 파넬의 이 예언은 다른 문화권의 예언들과도 일치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센추리에서 동방의 큰 나라가 혼란에 빠진 후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 방가 역시 2025년 아시아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현대 과학자들의 예측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최근 한반도의 지질학적, 사회경제적 변동 주기를 분석하며 2025년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과학과 예언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그러나 파넬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100일의 어둠 후에는 더 밝은 빛이 찾아오리다. 암흑은 새로운 탄생의 전조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을 겪은 후 새 생명을 맞이하듯 우리 사회도 이 혼란을 통과한 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요함은 폭풍전의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태풍이 오기 직전 바다가 잠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침묵은 변화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곧 그 에너지가 폭발하여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파넬이 예언한 100일의 어둠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이례적인 현상들은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후들입니다. 파넬의 예언이 추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그의 예언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강제 붕괴의 조짐은 이미 뚜렷합니다. 지난 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0.8%를 기록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고 중소기업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2.7%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리에는 해조선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과거 저점을 깨뜨렸고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은 위험 수준을 넘어섰고 가계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라면 대규모 기업 파산과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넬이 말한 금이 쓸모없어지고 종이가 가치를 잃을 것이라는 예언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정치적 혼란 역시 극에 달했습니다. 여야 간 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해졌고 국회는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리더십의 공백이 느껴집니다. 시민들의 정치 불신은 임계점에 도달했고 거리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 내부의 분열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극대화되어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불신이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파넬은 백성들이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형제가 형제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달에만 3차례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최근에는 위성 한폭장치 교란 공격으로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연일 전쟁 불사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군사분 개선 인근에서는 병력 이동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폭발 사건, 해안가 마을에서의 불명 드론 목격,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파넬이 예언한 북쪽의 불길이 남쪽으로 번질 것이라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국제 질서도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무역 전쟁을 넘어 군사적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고 중동은 다시 한번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고립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동맹국들의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시도는 영토 분쟁으로 무산되었고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징후는 파넬이 남긴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가 예견한 혼란의 시기는 정확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을사년의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붕괴, 경제적 위기, 북한의 위협, 국제적 고립,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징후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파넬이 진정 미래를 내다본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중대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기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파넬이 남긴 숫자와 시간의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파넬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가 영적 메시지만 전하지 않고 정교한 수의 체계로 한반도의 운명에 해독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예언서에는 세 개의 핵심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66입니다. 66년의 고통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파넬의 예언을 살펴보십시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66년이 지난 2016년,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한반도는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국제관계의 재편,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숫자는 72입니다. 72가 채워지면 분단의 강이 마르드라는 구절은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에서 정확히 72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동양 천문학에서 72는 하늘의 별들이 한 주기를 완성하는 숫자로 큰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72년 동안 지속된 분달의 역사가 올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핵심 숫자는 77입니다. 7번의 이곱이 지나면 민족은 하나 되어 독립할 것이라는 예언은 완전한 주권 회복의 때를 가리킵니다. 7은 동양에서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7이 두 번 곱해진 77은 궁극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 우리 민족은 진정한 독립과 주권을 향한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파넬은 이 여정에 77이라는 숫자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 세 숫자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2025년 을사년으로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66년의 고통 이후 시작된 변화, 72년의 분단 주기 완성, 77의 완전한 독립 에너지, 이 모든 시간의 강이 지금 이 해에 만나고 있습니다. 파넬은 이 지점을 모든 시간의 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은 결화와 유연성의, 는 지혜와 견신을 상징합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는 해에 한반도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예측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파넬은 천문학적 지식과 역사의 흐름을 깊이 이해한 후 이러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계산 방식은 단순한 점술이 아닌 시간의 패턴을 해독하는 과학에 가깝습니다. 그는 역사가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기와 패턴을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닌 오래전부터 계산된 시간의 방정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이 단순한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파넬의 숫자 예언은 한반도의 거듭남과 번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숫자의 비밀을 풀어내면 한반도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닿여 있을까요? 파넬은 이 시기에 특별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 권능의 인물은 누구이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넬의 예언 중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어둠의 시기 이후 한 인물이 등장하여 한반도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는 이 인물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권능의 인물은 궁궐에서 나오지 않으리다. 그는 백성 속에서 나와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파넬의 이 예언은 이 구원자가 기존 정치체제의 산물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인물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나 국회, 정당의 권력 구조 안에서 성장한 인물이 아니라 체제 밖에서 갑작스럽게 그러나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인물이 단순히 카리스마나 운건술만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파넬은 그의 말은 진실하고 그의 행동은 정의로울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불이 타오르고 그의 마음에는 자비가 넘칠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도덕적 권위와 영적 깊이를 갖춘 인물, 그것이 파넬이 예견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이 인물은 어디서 올까요? 파넬은 이에 대해서도 힌트를 남겼습니다. 그는 책을 읽는 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자들 중에서 나올 수도, 신앙의 깊은 세계에서 나올 수도, 또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으리다. 교육계, 과학계, 종교계, 또는 문화예술계, 이 모든 분야는 전통적인 정치 권력과는 거리가 있는 영역들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배경은 역사적으로도 전례가 있습니다. 간들은 변호사였고 만델라는 정치범 출신이었으며 링컨은 시골 변호사였습니다. 모두 기존 체제의 중심부에서 나온 인물들이 아니었지만 국가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의 구원자 역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넬이 이 인물을 묘사한 상징적 표현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반달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확고히 말하면서도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듣는 자가 될 것이다. 이는 확고한 신념과 포용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사라 암시합니다. 확신의 참 발언으로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감솔함을 갖춘 지도자를 말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인물의 메시아적 특성입니다. 파넬은 그는 남과 북을 하나로 묶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다리가 되며 젊은이와 노인이 서로를 이해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구원자의 핵심 자질입니다. 이념적 대립, 세대 갈등, 빈부격차, 오늘날 한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치유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인물의 또 다른 특징은 야망의 부재입니다. 그는 권력을 구하지 않으나 권력이 그를 찾아갈 것이며 명예를 바라지 않으나 명예가 그를 따를 것이다. 권력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한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인물. 현대 정치인들의 권력 지향적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 것입니다. 희망을 절하는 능력 또한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절망에 빠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의 행동 하나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용기를 얻으리다. 경제적 불안, 안보 위협, 사회적 분열로 희망을 잃어가는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파넬이 예언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구원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니다. 이 구절은 구원자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영웅이 아니라 한국인 집단의 영혼이 투영된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우리의 집단적 염원, 잠재력, 정체성이 구현된 인물일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이미 우리 아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의식이 성숙해지고 집단적 열망이 명확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땅속에 심어진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을 틔우듯이 마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인물이 이미 우리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웃일 수도, 길에서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든 파넬의 예언에 따르면 그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 권능의 인물이 등장할 때 그의 영향력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파넬은 그가 일어서면 동방의 땅이 흔들리리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도마시아 전체의 지각이 변동하고 오랜 세력 균형이 무너지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이 우리 주변국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능의 인물이 등장하는 시기에 부말살은 전례 없는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타넬의 예언에 따르면 북쪽의 섬나라는 바다에 이불을 내어주고 서쪽의 거대한 나라는 내부에서 갈라지리라. 일본과 중고, 동아시아의 두 축이 약해지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중심으로 부산하게 됩니다. 일본의 벼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초 남부 해안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일부 영토가 바다에 잠겼고 경제 침체는 3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넬이 말한 섬나라의 몰락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오랜 제국주의적 야망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일본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국가 부채는 풍제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넬은 오랜 원수가 형제가 되리라고 예언했는데 최근 양국 간 체결된 북아시아 공동체 협약은 그 첫걸음입니다. 경제적 풍합을 넘어 문화적 융화, 나아가 일부 영토의 공동 관리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더욱 극적입니다. 거대한 용이 여러 마리의 작은 용으로 나뉘으라는 파넬의 예언처럼 중국 내부의 지역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동북 지역과 남부 지역의 분리 움직임,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 본원 격차로 인한 3회 불화, 중앙 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각 변동 속에서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처가 아물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오를 것이라는 파넬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며 판문점 선언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통해 한국의 모습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이 결합하여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영적 측면입니다. 파넬은 한반도는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영적, 윤리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새로운 정신적 중심지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더 이상 이윤 추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치유와 조화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지혜를 말하리라는 파넬의 예언처럼 한국은 국제 분쟁을 중재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 경험은 다른 갈등 지역의 귀중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는 더 이상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의 영적 지혜와 조화로운 세계화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전통 철학과 현대적 감각이 융합된 한국 문화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지친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파넬이 예언한 미래는 아직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변혁의 첫 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운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파넬의 예언을 따라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백예간의 어둠과 혼돈, 위기의 징후들, 시간의 숫자 코드, 권능의 인물 출현,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각 변동과 통해 한국의 새로운 중심 역할까지 이 모든 것은 무작위적 사건들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운명의 설계도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질서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인류 역사의 궤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넬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능의 인물이 등장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구원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단적 각성과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을사름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 시기의 혼란과 변화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역사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행동, 당신의 마음가짐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파넬의 예언이 우리에게 묻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역사적 변화의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답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